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여기 들어오면 현관이고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고요. 좋다.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주방이랑 1층 화장실인데 되게 작아요. 화장실 그리고 큰데? 괜찮은데요? 있고 이쪽이 거실. 와, 엄청 깔끔하다. 거실이고 와, 완전 분위기 다르네. 완전 다르다. 우측은 웜톤, 좌측은 쿨톤. 여기가 지금 전등이 며칠 전부터 깜빡깜빡했었는데 또 지금 또 괜찮은데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옷방 겸 아이 장난감들 놔두는 거. 와, 아이 있으신데 집이 좋습니다. 엄청 깨끗하시네요. 깔끔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식탁 겸 거실 있고 여기 밖에는 베란다는 아니고 테라스거든요. 여기도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쓰레기들이 좀 있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여기가 테라스고 저희가 베란다는 따로 없어요. 일단 올라가면 일단 위에 아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안녕. 올라오면 바로 있는 방이 이제 애 아빠가 쓰는 방인데 애 아빠가 지금 없거든요. 네. 여기는 좀 지저분해요. 제가 잘 안 치워줘서. 어디가요? 어디가 지저분해요? 네. 이 옷이랑 이렇게 좀. 저기 지저분하구나. 구조가 되게 특이하다. 여기 또 2층 그냥 거실인데 안 쓰고 이렇게 따로 이제 그냥 있구나. 식사 집 너무 챙기는 거. 좋은데? 여기는 또 2층 화장실이고요. 여기도 지금 그냥 안 쓰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애기가 자고 있고 저랑 같이 자는 방이거든요. 네. 여기가 제 침대, 여기 안에는 그냥 작은 다용도실. 일단 집은 이렇게 다 있고 네네. 신청하신 사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재작년에 일단 네. 제일 최근 일로 말씀드리면 재작년 22년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서부터 조금 검은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보기 시작하고 제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일단. 그래서 가족들이 혹시 아픈 것 같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봐라 해서 정신과도 가보고 했는데 점점 심해진다고 해야 되나? 제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저도 정신과를 다녀보기도 했는데 약을 먹어도 별로 아무 느낌도 없고 계속 가위 눌림이라든지 이게 귀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귀접 같은 것도 겪은 적이 있고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 뭐가 지나가는 게 보인다거나 귀에서 이상한 뭐 빗자루 쓰는 소리라든지 되게 집에서 나지 않을 법한 소리들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가족분들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막 좀 안 좋은 시도도 하려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모 지인분 이제 무당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해서 사건이 시작이 근데 네, 말씀 중에 갔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네. 요즘에 진짜 지인의 아는 무당이 너무 많아. 그니까요. 한번. 그분은 근데 나이도 조금 있으셨거든요. 네네. 그죠. 40대 후반 정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뭐 귀문이 많이 열려 있다 이쪽 저쪽 그래서 뭐 초를 키고 뭐 치성을 드려야 된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살도 정말 많이 빠져서 진짜 밥도 잘 못 먹고 술만 먹고 근데 술 먹으면 또 기억이 완전 그냥 블랙아웃처럼 기억이 잘 안 났어요. 항상 그래서 술 먹고 막 안 좋은 생각한 적도 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도 생각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해서 돈을 드리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계속 추가 요금만 요구하시고 이렇다 저렇다 할 뭐 뭘 했다 하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제 눈앞에서 뭔가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돈만 입금하면 내가 내 신당에서 소를 키고 빌어주겠다 이렇게만 하셨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저도 연락을 끊었어요. 계속 돈을 요구해서 그 뒤에도 이제 제 딴에는 뭐에 홀린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점집에도 가봤는데 전부 다 구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굿을 왜 해야 되냐 갑자기 하니까 뭐 빙의가 됐다 뭐 기문이 열렸다 뭐 조상이 안 좋다 이런 이유로 뭐 다 굿을 해야 된다. 근데 막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그런 상황이어서 안 되겠다 그냥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다가 이제 사촌 오빠의 친구분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신데 되게 오래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하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유명한지 뭔지 모르겠고 그래도 가족이 소개해준 거니까 한 번만 더 믿고 가보자 했는데 그분도 이제 말하시기를 어떻게 됐든 뭐 조상굿은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 굿도 했고, 했다고요? 근데 네, 그 굿도 했었어요. 그분이 언제죠? 그게 22년도였어요. 천도제 하신 거예요? 뭐 조상 가리굿이랬나? 조상굿? 집안에 뭐 무당하셨던 분이든 저도 뭐 신기가 세다. 무튼 그래가지고 뭐 기문이 열린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네가 앞으로 뭐 돈을 벌든 살아가려면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했어요. 결국 한번 했는데 그걸 하고도 나아지는 게 또 없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도 뭐 그분 말씀으로는 한 달, 두 달 조금 더 뭐 정성을 들이고 기다려보면은 뭐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또 제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점점 더 나아지는 건 없고 제가 안 좋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눈 뜨는 것조차도 싫고 그런 생각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아이조차도 보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옆에 이제 남편도 맨날 아침 저녁으로 일하러 가다 보니까 거의 혼자서 일하고 오후에는 또 애 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아 이젠 진짜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친구가 야 그러면 여기 이런 분 있다는데 이런 분한테 점이라도 한번 보러 가봐봐. 뭐 상담이라도 받아봐봐 해서 그분한테 가서 봤는데 그분은 뭐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뭐 저승사자가 우리 집에 있다? 진을 치고 있다 했나? 무튼 제보자님 그래서 집에요? 네 저희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그 상문이 껴서 상문이 뭐 안 좋은 꼈다고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고, 네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타는 체질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한번 걷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걸 또 했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지나고 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이렇게라도 해서 괜찮아지려나 해서 했었는데 그 마지막 사자굿하고는 또 몇 달 괜찮았어요. 사자굿은 작년 5월쯤에 했었거든요. 그거 하고 괜찮아졌었는데 작년 11월, 12월부터 조금씩 또 몸이 안 좋아지고 꿈을 꾸는 건지 가위인지 모르게 헛걸 보기 시작하고 또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혹시 저희 집에 뭐가 있나 그때도 무슨 여자 귀신도 있고 남자 귀신도 있고 막 그렇다 하셨었거든요. 집에. 여자밖에 없어요, 제보자님. 아, 좀 귀신이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내가 혼자 너무 오래 그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뭐가 있다고 아니면은 진짜 있는 건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근데 일단 좀 정리를 하면 너무 되게 복잡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오셨던 것 같아요. 잘 버티고 계시고. 근데 네. 지금 너무 뭐 그 무당 선생님들을 뭐 솔직히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제보자님한테 진단을 내린 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다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제보자님은 감기인데 배에 아픈 약을 처방해주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있었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FM대로다가 지금 무슨 교육이 된 것처럼 가면 다 똑같은 내용만 나와요. 너는 조상이 문제가 있고 상문이 꼈고 저승사자가 와 있고 이걸 다 빼놔야 된다.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네. 그리고 원격으로 다 전화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돈만 뭐 그런 입금하라고 돈만 하고. 입금하라는 거. 네. 이제 총 한 번 키고 나니까 이거 하네. 다음은 이거 해야 돼. 또 안 좋다고 전화 오네. 그럼 또 이거 해야 돼. 몇십만 원 보내세요. 이걸 하고 또 한 2달 기다려야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지잖아. 돈 받고 뭘 네. 했는데 보여줘야지. 뭘 했는지. 초킨 거라도 보여주던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중요한 네. 게 시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었잖아. 시아버지가 네. 돌아가셨는데 무당이 이 집에 진을 외치고 있는데 시아버지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시긴 했는데 아파서 가시긴 하셨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사자도 여러분들 저희가 저번 주 저저번 주 당직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자가 그렇게 막 오지 않아요. 아니 여기에 왜 와서 사자가 진을 치냐고. 그래서 사자굿을 하라고 해서 또 사자굿까지 하셨다며. 근데 네. 굿은 진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굿이 잘못되면은 역으로 귀신을 불러와요. 그리고 네. 심지어 제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첫 번째 촉혔고 이제 돈만 입금하라고 네. 했던 무당 쪽 지금 이런 케이스는요 뭐 물론 네.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네. 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보자님한테 딱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딱 좋거든요. 이거 바로 안 해? 굉장히 힘들어하네? 이것도 요구해야지.
그럼 저것도 요구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돈인 거예요. 제보자님이 힘든 거 신경 안 써. 그냥 전화 키면 돼. 쫓겼어. 네 힘들 거 이제 내가 걷어줄게. 한 두세 달만 기다려봐. 두세 달 또 텀 길어주지. 안 좋대. 그래? 이걸로 안 되겠다. 그럼 너 이거 한 번 더 해봐. 이거야 지금. 근데 사자굿이요.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자굿은요. 무당 쌤들도 힘들어하는 곳이고 무당 쌤도 감겨서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는 곳이에요. 위험하지. 근데 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예를 들어서 시아버님이 와서 지금 제보자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보자님을 도와주고 있으면 가시손이라기라도 하지. 그럼 천도제로 해서 닦아서 올려드리는 게 맞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가시손도 아니고 천도제도 아니고 갑자기 사자가 와 있다고. 사자 제일 무서워할 수 있잖아. 집에 사자가 있다고? 상문 들었다고? 우리 집안 우리 애기 위험할 수도 있고 내 남편 나 위험할 수도 있네. 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이쪽이잖아. 상문 사자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앞뒤라도 맞으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게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상문에 사자가 진을 치고 있대. 웬만한 진짜 유명한 분도 사자굿은 안 할라 그래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제보자님 상황에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서 이제 뭐 저희 친정 아빠랑 시아버지랑 뭐 이렇게 다 뭐 올려드린다 그런 것도 같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제가 24살 때 아버지가 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좀 많이 안 좋게 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한 달 있다가 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3, 4년 조금 안 돼서 제가 첫째 지금 애 하나밖에 없는데 걔 임신한 지 한 3, 4달 됐을 때 또 친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한복까지 입었었어요. 이제 고모들이 그래도 너희가 뭐 이렇게 장손이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하면서 근데 저희 엄마가 뜯어 말려서 어떻게 임신한 애를 장례식장에 두냐 성복을 그죠. 입히냐 해서 네. 하루도 안 있다가 그냥 할머니 염하는 것만 보고 그냥 왔었거든요. 또 한 3, 4년 있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 히스토리를 듣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연속적으로 상이 나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안 하셔서 좋은 저는 좀 일은 누구나 안 좋은 네. 일은 몰아서 와요. 그리고 네.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것도 솔직히 뭐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끼워 맞추면 끝도 없이 다 상문이에요. 그치. 네. 네. 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아니 집에 누가 돌아가시는 거는 진짜 사람 일이란 거 모르는 거잖아. 맞아. 진짜 막말로 우리가 내일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 이렇게 돌아가시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그러셔서 그치. 또 이렇게 몇 달 안 있다가 돌아가시고 막 그러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거를 왜 다 상문으로 엮냐고. 이거를 퍼즐 맞추듯이 끼워 넣어가지고 제보자님 마음 건들면서 그 상문이야. 그거 상문 꼈고 여기서 안 걷어내면 네 애까지 칠 거야. 엄마 치고 니도 칠 거야. 이래버리면 누가 이거 굿 안 하겠냐고.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들게 한 거지. 불안하게. 굿을 하고 나서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를 데리고 신호등을 건너서 집에 와야 되는데 걔가 빨간불인데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길래 봤는데 횡단보도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고 다행히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고 있었어요.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거라서 저는 건넌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애 들쳐업고 급하게 이제 건너왔고 그때도 저는 이제 너무 겁에 질려서 이 왜 이런 거지 내가 나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가 그래도 굿을 했잖아요. 이게 뭐가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왜 이런 거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근데 네가 뭐라고 했지? 얘가 잘 믿어야 된다? 자기를 자신을 잘 믿고 그 내가 자기 기도하는데 와서 가끔씩 와서 인사도 하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굿을 하고 나서도 그 뒤로부터도 계속 조금씩 그런 위협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갑자기 그게 커진 거죠. 제보자님 그 혹시 네. 그러면은 무속인들 많이 거쳐왔잖아요. 네. 딱 어느 시점부터 제보자님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또는 제보자님이 블랙아웃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했었나? 이런 행동이 나왔고 그리고 갑자기 내 마음에 드지도 않는 물건들을 산다거나 또는 제보자님이 안 드시던 걸 드신다던가 아니면 살이 쭉 갑자기 빠졌다라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나요? 네. 그게 22년도에 굉장히 심해졌었어요. 그 전에
전에는 그런 걸 제가 잘 못 느끼고 별로 그런 쪽을 믿지도 않았으니까 했는데 22년도 그쯤에부터는 갑자기 제가 결혼하고 애 낳고는 진짜 밖에 잘 안 나갔거든요. 근데 22년도부터는 갑자기 주말 때는 술을 마시러 다닌다던가 근데 나가면 술만 먹어요 진짜. 안주고 뭐가 안 먹고 그래서인지 당연하게 뭐 내가 뭘 먹지 않으니까 살이 빠졌구나 했는데 진짜 심하게 빠졌었거든요. 한 8, 9kg가 넘게 2달 만에 갑자기 빠진 적이 있고 800kg가 그렇게 빠졌다고요? 8, 9kg. 아, 8, 9. 8, 9kg 아 죄송합니다. 9kg가 네네. 빠졌고 누가 봐도 진짜 해골 바가지처럼 다녔었거든요. 좀 애기들 좋아할 만한 물건 저런 거 있잖아요. 요즘처럼 그런 것도 그냥 갑자기 사고 싶어서 사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핑크 색깔 같은 거. 아 이거 지금 제보자님 주변 맴돈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얘가 지금 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하는 행동이 진짜 막말로 미친 급이에요. 지금 제보자님 방문 열려 있잖아요. 어차피 제보자님 저희 다음 주에 바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열려있는 틈 사이로 머리가 이제 반대죠. 눈이 아래로 와 있고 입이 거꾸로 매달려서 제보자님 쪽을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정신 나간 여자 하나가 있었고 맨 처음에 2층 올라갔을 때 거기서 딱 봤는데 이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혹시 나이가- 주방 쪽에 있던가요? 제보자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2층 주방은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냥 청소만 하는데 그냥 항상 거기에서 뭔가 그냥 쳐다보는 느낌? 이거 근데 지금 골든타임이 지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보자님 이게 여러분들 황마록이랑 위험한 손님이랑 두 개 다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동으로 다 제보자님 문이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들어갔다 나갔다 어. 들어갔다 나갔다. 그냥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집도 이미 개 서식처가 된 것 같고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 앞에 맴도는 이유를 모르겠거든. 대범하게 나오는데 길이 나 있어요 이미. 근데 이거를 누가 냈냐는 거야. 난 무당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냥 그 따라온 정도 느낌이 많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디서 따라온 거보다 보냈어요. 왜냐 얘 행동이 앞에서 웃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현상이나 증상을 느꼈던 게 집에 와서 얼마나 있다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22년도부터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뭐가 있다 얘기를 들으면 괜히 신경 쓰였는데 거의 그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보자님이 뭔가를 가서 행위를 하고 오고 뭔가 행위를 받고 나서 2달, 3달은 괜찮아. 근데 그 위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또 생기죠. 네. 봐봐 레파토리 똑같잖아. 거기 가서 무당한테 돈을 주고 뭔가를 했어. 그러면 당장은 좋아져야 되잖아. 왜냐면 나한테 왔던 사람이 의심을 안 가져야 되거든. 근데 네. 그 이후에 3개월, 2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또 이상한 일이 생겨. 오라는 거야 또. 제가 무당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당직기를 지금 2년 넘게 하면서 이런 비슷한 사연 너무 많았어요. 한결같이 정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무당이 아니어서. 근데 네. 너무 확실한 이유들이 나와 있잖아 지금. 장사를 하는 거야 힘든 사람한테. 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제보자님 집에 가면은 아이 한 분, 남편분 총 3분이 살고 계시는 거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희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 형 생각 좀 정리 좀 하게. 혹시 남편분은 뭐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맞아. 아이 아빠도 그러니까 무속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자기는 그냥 그런 게 싫다. 귀신도 뭐도 모르겠고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주의거든요. 그냥 안 믿어요. 귀신도 뭐도 안 믿어서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병원 데리고 가기 바빴고 그래서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조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좀 괜찮아지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 행동하신 것도 네. 다 몰래 하신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남편분 몰래.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네.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정신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정신 나간 여자 같이 했었기 때문에 술 먹고 오면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치. 제보자님이 근데 아니었어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래서 남편도 그거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구시든 뭐든 그래 할 거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사람이거든요. 좀 할 거면 하는데 네 알아서 해라. 지치셨나 보다. 음. 그 무당 이런 음. 거에. 그럼 제보자님 저희가 이게 갈 수 있나요? 남편분이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면 가정 방문이 아. 되나요? 괜히 저희가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실까봐. 근데 그거는 만약에 진짜 집에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고 하면은 제가 이제 먼저 상의를 하면은 아마 허락해 줄 거예요. 가야 됩니다. 먼저 이거는 말하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 방문이 가능한지를 네. 여쭤보는 거예요. 응.
스케줄 조정만 하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남편분도 좀 완전, 많이 네. 지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자꾸 그런 네. 것 같은 거며 이런 거에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그쵸. 이해도 갑니다. 네. 없는 형편에 자꾸 제가 모아뒀던 돈 털고 막 그니까. 그런 네네네. 일을 충분히 하니까 이해합니다. 자기 입장에도 싫었겠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제보자님이 진짜 제일 첫 번째 우리한테 신청했었더라면 지금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아 그래도 잘 버텨주셨어요. 예. 귀신은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노코멘트입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 버텨오셨잖아요. 아이한테는 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 미친 여자가. 그것 때문에 또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아이 분께서는 뭐 말씀하시는 거 없었어요? 때도 제가 이상한 걸 볼 때나 아니면은 지금 7살이거든요, 올해. 네. 그래서 6살 때, 5살 때도 되게 자다가 깨서 울면서 무섭다고 하는데 항상 무슨 아저씨가 서 있는 것 같다. 엄마 침대 밑에 있어, 그 사람이. 뭐 이런 말도 하고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안 그러긴 하는데 한참 제가 시달릴 때 아이도 조금 같이 힘들어 했었어요. 어머니 불안한 모습을 보고 애기도 또 같이 그럴 수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음. 네, 정확히 본질은 일단 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상의하고 먼저 이제 답변 네. 주시고 주소랑 그 거꾸로의 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스케줄 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